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찬바람 불고 그럴 때 이제 국물이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매번 매 끼니 국물을 끓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은 뭐 국 끓이고 반찬 만들고 이런 번거로움을 줄일 겸 이렇게 이제 밥에다가 이렇게 얹어 갖고 같이 비벼 먹는 그런 그 덮밥류를 어르신들이 좀 해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요리는요. 닭고기 덮밥이에요. 이제 주재료는 닭고기지만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로 하셔도 되고요. 뭐 참치라든가 해산물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닭고기로 따뜻하게 그냥 먹어도 반찬이 많이 필요 없는 그런 그 닭고기 덮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재료는 저는 오늘 닭고기 안심을 준비했어요. 요즘은 이제 닭 한 마리를 다 살 필요가 없이 이렇게 부분육이라고 해갖고 다리 따로, 날개 따로, 뭐 안심 따로, 뭐 가슴살 따로 이렇게 팔잖아요. 그래서 가슴살을 활용하셔도 되는데 가슴살은 좀 퍽퍽하고요. 요 안심은 가장 안쪽에 요만큼 들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거의 닭이 움직이지 않아서 근육이 부드러워서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이유식에도 제가 많이 추천을 하는데 요 안심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청경채가 있어서 청경채를 준비했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뭐 다른 거 그냥 부추라든가 파라든가 이런 거 준비하셔도 되고요. 브로콜리나 버섯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요. 집에 있는 채소 다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걀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다진 마늘, 다진 파, 소금, 간장, 뭐 맛술 요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닭고기를 양념을 할 건데요. 닭을 보시면은 요게 이렇게 뼈에 붙어 있는 이 근육이 있어요. 요게 굉장히 질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제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은데 제거를 해주실 때는 요 끝을 이렇게 뼈에 붙어 있던 요 끝을 잡으시고요. 이 심줄이 닭고기 심줄 중에 아마 가장 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질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거하시는 거는 요 끝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살살살살 하면은 요게 이렇게 하얗게 떨어지죠. 그래서 요거 한 3개 정도 뭐 많이 해서 냉동실에 두고 드셔도 되지만 이제 그때그때 그냥 양념한 걸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법 길게 심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 심줄을 제거를 한 다음에요. 요거는 이제 먹기 좋게 썰어 주세요. 이게 워낙 부드러워서 예 먹기 좋게 썰어서 일단 그래도 두꺼우니까 이렇게 가운데를 한번 자르시고요. 이렇게 썰으셔도 되고 또 굵게 다지셔도 되고요. 예, 그거는 이제 마음껏 하시면 되고 저는 여기에다가 양념을 좀 해보겠습니다. 양념은 이제 양파를 좀 다질 거고요. 양파를 닭고기 크기만큼 하셔도 되고 그거보다 약간 작게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같이 넣어 주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마늘 다진 거, 그 다음에 진간장, 양조간장 쓰시면 돼요. 한 큰술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탕, 진간장이 한 큰술이면 설탕은 이제 반 정도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미림이나 청주 넣어 주시면 되는데 예, 이거는 이제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한 큰술 넣어서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밑간을 이렇게 해두세요. 이건 밑간입니다. 예, 밑간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버섯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좀 파란색 청경채, 예, 배추 넣으셔도 돼요. 예, 배추 넣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청경채를 조금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뭐 파란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훨씬 더 식욕도 자극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기만 드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채소랑 같이 드시는 게 영양 균형상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버섯 같은 거 활용하시면은 훨씬 식감도 좋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거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요것만 하셔도 되지만 조금 이제 부드럽게 드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계란을 좀 풀어서 같이 곁들일 거예요. 그래서 계란은 2개 정도. 네. 근데 이제 요 계란만 하게 되면은요, 계란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풀어서 마치 지단 붙이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퍽퍽하거든요. 그래서 요때 간은 소금으로 살짝 해주시고, 우유라든가 우유가 없으시면요, 그냥 물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2큰술 정도 넣으시잖아요. 우유나 그냥 물을 넣으셔도 되고, 뭐 청주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계란이 훨씬 더 부드럽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계란 같은 경우에는요, 달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완숙된 거 드셔도 소화율이 떨어지시고요. 안 익은 거 드셔도 소화율이 떨어지시고, 날달걀 이렇게 그 반숙된 상태가 소화율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삶은 달걀 드실 때 반숙된 상태로 드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계란 부침 같은 경우도 그냥 부치게 되면은 굉장히 좀 단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유라든가 물을 좀 희석해서 부드럽게 해서 하면은 굉장히 그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이거를 스크램블을 한다 그러는데 소화되기 쉬운 상태로, 그래서 아침에 그들은 이제 뭐 빵에다가 곁들여서 먹는다던가,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닭고기에 이렇게 그 스크램블을 먼저 해서 달걀볶음을 해서 같이 얹게 되면은 훨씬 더 맛있게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죠. 자, 여기 덮밥이라서 이렇게 밥 위에 얹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스가 필요한데 소스는요. 자, 진간장, 뭐 집간장으로 하시면 1큰술만 넣으셔도 되고요. 진간장 제가 2큰술 넣고요. 그다음에 설탕은 항상 그 간장의 반 정도가 설탕이면 그 우리가 그 불고기라든가 이런 거에 좀 약간 달달하면서 가장 맛있는 상태가 되죠. 그다음에 미림, 예, 미림 하나, 2개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때 이제 물을 좀 넣어서 얘가 좀 걸쭉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물하고 전분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전분은 그냥 감자 전분이나 뭐 전분이 있으면 이렇게 조금만 반 작은 술, 그러니까 차 숟가락으로, 커피 숟가락으로 하나 정도만 이렇게 풀어서 준비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벌써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용유를 약간 두르고 이제 스크램블. 이제 저는 이제 그 왜 요리하면서 그릇도 좀 많이 쓰고 그러면은 설거지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은 좀 간편하게 팬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요리들을 제가 이제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오늘 이 요리도요, 후라이팬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금방 뚝딱 할 수 있는 그런 요리입니다. 네. 자, 팬이 좀 달궈지면요, 여기에 식용유를 약간만 두르시고요. 그러면은 팬 하나 가지고 요리를 하려면은 깨끗한 거부터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달걀 풀어서 놓은 거를 재빨리 많이 익기 전에 이렇게
저어주시면요. 공기가 들어가면서 공기가 들어가면서 얘가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엉기기 시작하면은 그냥 불 끄면은 이제 잔열로 남는데 요 상태가 굉장히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은 뭐 요거를 스크램블이라고 그래갖고 아침 식사할 때 토스트에 이렇게 곁들여 먹기도 하죠. 지금 보시기에도 달걀 하나 그냥 우리가 익히게 되면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달걀은 우리가 삶은 달걀 해도 다른 물 붓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라든가 이런 것만 갖고도 충분히 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여기다 부드럽게 우유를 넣었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러워지죠. 자, 그 다음에 팬 하나 가지고 오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선 먼저 깨끗한 달걀을 먼저 해놨고요. 다음에는 여기다가 양념해 놓은 닭고기를 볶을 거예요. 닭고기를 볶아주시고요. 그래서 안심이기 때문에 금방 부드러워서 금방 익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너무 이제 센 불에서 빨리 익히게 되면은 단백질이 팍 응고가 되면서 좀 단단해지죠. 그래서 약간 반 정도만 이렇게 익었을 때 우리가 소스로 아까 만들어 놨던 이게 있죠? 요거를 이렇게 섞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분을 한 작은술 찻숟갈로 하나를 넣기 때문에 얘가 걸쭉해지겠죠. 그래서 밑에 전분이 가라앉은 것까지 전부 넣어서 한 소끔만 끓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닭고기는 벌써 이미 반 정도 익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어렵게 요리를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재료들 쉽게 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요런 청경채 같은 거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있는 것들 뭐 배추 넣으셔도 되고 근데 저는 이제 고기 먹을 때는 항상 이렇게 좀 파란 것들 이런 채소들을 좀 많이 곁들여서 드시면은 소화도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반찬 없이도 한 그릇으로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미 벌써 이렇게 걸쭉하게 됐어요. 걸쭉하게 돼갖고 닭고기는 다 익었고요. 그래서 채소를 넣고 불 끄시면 끝이에요. 굉장히 지금 뭐 한 15분, 10분도 안 걸리는 그런 시간에 이제 요리들이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지금 기름도 아까 스크램블 만들 때 약간 들어갔지 지방도 거의 안 들어가서 굉장히 담백하고 소화가 잘 되죠. 그래서 후추 정도만 뿌리시고 이제 여분의 간은 소금으로 하시면 되는데 거의 아까 간장을 거의 뭐 2큰술 넣기 때문에 소금 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내 입에는 좀 싱거울 것 같다 그러면 간 보시고 소금 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따로 이렇게 덜어서 드셔도 되지만요. 이렇게 밥에다가 이제 얹어서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걸쭉하게 농도가 있어요. 이렇게 농도가 있게 요리를 하시면은요, 우리 뭐 짜장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걸쭉하게 하시면은 빨리 식지 않아요. 빨리 식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소화도 훨씬 더 잘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국물들이 잘 어우러지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국 끓이기 참 애매한데 그냥 또 드시자니 맨밥 드시자니 또 입도 마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자꾸 이제 침샘이 작아지면서 침 분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맨밥을 드시는 것보다는 약간 수분기 있게 드시면은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아까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스크램블 해 놓은 달걀을 이렇게 얹어 주시면 예. 요게 보통 이제 2인분 정도 되세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어머님과 아버님이 계시면 예, 함께 한 끼를 드실 수 있는 그 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